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희가 언어 메시지와 비언어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과 글의 차이점도 살펴보고 또 시대적 표현 매체에 의한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21세기는 제2의 구술성 시대다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21세기 와서 이제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말에 대한 연구도 보면 음성이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떤 의미를 만드냐, 이제 그것만 연구하게 됐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한 것만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학문이나 언어학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악센트, 뭐 억양, 또 톤, 목소리의 질, 그죠? 그리고 음의 높이, 뭐 이런 것은 연구 자체에서 좀 배제를 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음성을 내면 음성만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목소리, 톤, 강약,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접근이 안 된다고 전부 배제하고 이제 또 학문, 과학적으로만 연구하는데, 사실 그런 걸 배제하고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진정한 연구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소리, 악센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21세기 와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을 하면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표정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몸이 움직여요. 몸의 여러 가지 몸짓, 손짓,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말에 대한 진정한 제2의 구술성 시대의 말에 대한 진정한 연구를 하려면 말 자체, 곧 비언어까지 우리가 봐야 진정한 연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대한 연구는 비언어에 대한 연구 없이는 사실은 큰 의미를 찾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바로 말에 대한 연구, 언어에 대한 연구는 바로 비언어까지 포함해서 비언어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우리의 표현에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만 연구하면 이제 과학이고 언어학인데, 인간의 표현, 그죠? 마음, 이런 것을 볼 때 비언어까지 봐야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진정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술성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메이킹 시대. 우리 말을 하면 이미지도 같이 나오잖아요. 이미지 없이 어떻게 음성만 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지, 면접과 발표, 이것이 발음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과 발표, 그죠? 손짓, 몸짓, 표정, 눈짓, 또 목소리의 세기, 뭐 여러 가지 동시에 나오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 비언어, 표정, 자세, 몸짓 언어, 목소리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글만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문장만 연구했어요. 그게 문법이잖아요, 문법. 그리고 거기 오히려 또 해서 만든 게 사전. 그래서 문법과 사전을 통해서 문장만 연구했죠, 문장만. 말 자체는 또 연구하기 힘드니까. 녹음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정시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음성만 연구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제 동영상이나 캠코더 하면서 우리가 음성뿐만 아니라 목소리, 표정 이런 걸 다 잡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제2의 구수성 시대는 바로 말과 비언어의 시대다. 그래서 비언어까지 연구해야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해야 진정한 표현이 되죠. 그죠? 결국은 문법이나 문장에 대한 것은 문장이 옳고 그르고 뭐 그런 그것만 연구했죠. 그러나 표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등한시했죠. 근데 오늘 표현, 그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표현에 대한 연구,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의 몸 자체, 이미지 자체, 목소리 자체를 연구도 하고 관찰을 하고 또 그것을 갈고 다듬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언어 메시지와 비언어 메시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메시지. 언어 메시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언어학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문장에서 이제 말을 연구하면서 문자와 그죠? 기반한 음성에 대한 연구를 하잖아요. 거기서 구조와 의미, 그리고 이것이 정문이냐 비문이냐, 옳으냐 틀리냐, 뭐 이제 이걸 하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음성학, 형태론, 풍사론, 또 어휘, 문법에서 이제 언어 능력 이걸 목표로 하죠. 근데 우리 비언어 메시지는 연구 대상이 여기 과학적인 음성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문자하고 그죠? 우리 비언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연구죠. 사실 인문학인데 언어학이나 음악도 우리가 문자와 음성을 했어요. 인간들이 만든 객관적인 문자하고 음성. 그래서 인간 자체를 우리가 보질 않았죠.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비언어는 바로 인간을 보는 거죠.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감정, 몸, 마음, 감정. 그래서 이걸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래서 여기서 소통 능력이죠. 서로 인간 간의 관계, 서로 마음과 표현, 마음의 그 표현을 서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비언어 메시지다. 그래서 비언어는 대상을 인간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미지, 인간의 몸, 인간 바로 외모를 보고 저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읽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버트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심리학자인데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1971년에 사일런트 메시지, 침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성만 듣고 음성만의 의미만 이렇게 들으면서 연구하는데 침묵의 메시지, 음성으로 나오지 않지만 침묵으로 많은 것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제 그런 책이죠. 근데 1971년에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아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30년 이상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21세기 와서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언어 자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7%밖에 차지 안 했고 나머지는 너무 비언어다 하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죠. 저도 언어학자고 문법학자로서 아주 논리적으로 언어, 그죠? 했는데 깜짝 놀랐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었죠. 특히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21세기에서 이 이론이 뭐 기업이나 사회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럴 것 같다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메라비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메라비안 법칙을 아주 가장 중요한 법칙을 우리가 삼고 있죠. 근데 그러나 이제 이런 법칙은 사실은 학문이나 언어학하는 데서는 사실은 아직도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음성, 의미, 이것만 연구하는 게 없는데 학문, 또 언어학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것은 그냥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능력과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언어학의 연구 목표였죠. 우리가 보면 세계 배우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배우가 누구냐 했을 때 누군가 찰리 채플린이죠. 1920년대 30년대에도 막 활동하던 배우인데 무성 영화 있을 때 최고의 배우잖아. 여러 배우가 있는데 우리가 뇌에 각인된 이미지가 가장 강한 그 배우가 찰리 채플린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무성시대에 몸짓과 표정으로만 연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각인이 된다는 거죠. 뭐 어떤 명대사를 우리가 막 기억하고 이렇진 않단 말이죠. 굉장히 각인된 게 바로 몸짓, 몸으로 연기한 거, 뭔가 표정으로 연기한 게 가장 강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영화 중에서 명대사에서도 좀 기억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그걸 왜 기억할까요? 연기와 몸짓과 표정에 있어서 너무 감동을 받고 각인이 돼서 거기 나온 대사도 우리가 명대사에서 몇 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몸짓 언어, 비언어가 갖고 있는 심은 대단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과 뇌에 그대로 각인이 깊이 박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상시대를 딱 알리는 그런 것이 바로 1961년에 미국 케네디와 닉슨의 TV 토론이었죠. 근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대통령 하면 케네디예요. 케네디. 이게 왜 그럴까요? 케네디 1961년에서 2년 후에 암살돼서 대통령이 또 얼마 하지 않고 굉장히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서 많은 일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각인이 됐을까 하는 거죠. 바로 케네디와 닉슨의 TV 토론에서 케네디는 카메라에 눈을 맞추면서 밝은 표정과 한의를 드러내면서 몸을 쓰면서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에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존엄하고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져야 됐어요. 대통령 웃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정과 하얀 이가 드러나면서 눈을 맞추면서 몸, 그 제스처 쓰면서 얘기할 때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닉슨이 앞서가고 있었고, 닉슨은 뭐 경험도 많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정책도 훨씬 똑똑한데 아주 젊고 신출내긴 케네디한테 패한 거죠. 바로 이미지 시대를 알리는 최초의 그 정치 토론회였다고 볼 수가 있죠. 1961년부터 이제 TV가 아주 대중화되면서 이미지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지 시대의 첫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케네디가. 근데 그때의 그 케네디의 모습은 지금도 모든 사람한테 강렬하다는 거죠. 그리고 1964년에 사이먼이 가본 글이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도 바로 이 시대에 나온 거죠. 침묵의 소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사도 한번 음미해 보세요. 바로 비영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talking without speaking, 진정한 말을 하지 않고 떠들기만 하고 있고, hearing without listening, 경청하지 않고 그냥 귀를 듣기만 한다. 뭐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그 마음의 소리, 침묵으로 소리, 그 음성으로 나오지 않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60년대 이런, 또 70년대 이런 책을 통해서 쭉 나왔는데, 이제 21세기 돼서 우리가 비언어, 인간의 이미지, 외모,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아직도 학문에 있어서는 이건 부차적인 거고 크게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언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뭐 제스처, 표정은 뭐 그 연구할 만한 가치가 되는지 안 되게 보지만, 오늘날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비언어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럼 메라비안 법칙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인데, 그죠? 표정이 35%, 자세 20%, 목소리 30%, 언어는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93%가 비언어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있어서. 바로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결국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하느냐? 몸으로 한다는 거죠. 몸. 언어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몸을 움직일 때 소통이 되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 바로 비언어가 결국 93%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건 뭐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절대적. 그래서 표정, 자세, 목소리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관찰도 하고, 또 나의 표정이 어떤지, 자세 어떤지, 목소리,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자세, 표정도 몸을 보면서, 그죠? 또 경청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소통은 몸을 하는 거다. 글과 언어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언어는 이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겠죠. 정보, 지식을. 그런 지식과 정보는 소통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정이 35%, 태도, 자세가 20%에서 55%, 이게 절대적이죠. 또 여기서도 과반수가 시각적 이미지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외모죠, 외모. 외모는 시각적인 거잖아. 이 시각적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강한 인상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을 읽는다는 거죠. 호감이 가는 사람, 아닌 사람. 마음이 끌리는 사람, 아닌 사람. 나머지 45%, 그러니까 이게 특히 시각적 요소가 아주 비언해서도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보이죠. 우리가 봤자면 표정, 자세. 근데 요것만 보는 건 아니죠, 또. 사실, 우리가 그죠? 옷차림, 헤어스타일, 화장까지. 그죠? 이런 전체적인 것이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강한 인상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인상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얻게 하는 전략이다. 우리 인생 성공하려면 건강하고 부도 갖고 행복도 갖는 거잖아요. 결국은 비언어, 첫인상은 뭐예요? 인간에 관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성공은 뭐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를 갖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세 가지 잖아요. 이것을 얻기 위한 전략이 바로 첫인상, 비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인상 좋게 만드는 기술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여유있게 가꾸는 자기 개발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서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생각하거나 머리만 써갖고 안 되죠. 몸과 마음, 뇌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 뇌의 근육을 통해서 뇌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야 좋은 첫인상을 갖고 그게 바로 좋은 비언어를 갖는 것이다. 첫인상이 왜 중요한가? 자, 순간적 이미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생존과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되는 데는 아주 순간적 찰나 속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생존이 중요한 거고 성공이 중요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생명과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강력하게. 그래서 인간이 내가 낯선 상대가 안전한지 아닌지 재빨리 판단해서 움직이는 생존기계로 진화한 결과다. 우리 이렇게 진화한 거죠. 생존기계.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죠?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빨리 판단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소중한 거니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생명. 그죠? 생명과 부, 재산. 그죠? 생명. 그리고 생존은 뭐예요?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거죠. 생명과 재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또 장수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건강과 행복하고 관계된 거예요. 재산은 곧 부, 경제 활동과 경제 능력. 그것도 우리 뇌로 하는 거예요, 뇌로.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첫인상이 좋다는 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저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도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딱 보면 호감이 가고 능력 있다고 우리는 딱 본다는 거죠. 비호감이면 어때요? 건강하지 않고, 그죠? 행복하지 않고, 부를 갖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딱 보면서 어때요? 비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세기는 일모지상주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 영상 시대. 그래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인간의 마음, 표현에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는 시대다. 그래서 웰빙 시대가 된 거죠. 건강과 행복,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하는 거죠. 세계화 시대. 그래서 동서양이 이제 하나로 됐죠. 그래서 우린 또 동서양에서 나뉘었지만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서 살았어요. 여자는 여자들이 하는 것만 하고 남자는 남자들만 하는 걸 하게 됐죠. 그러나 인간이 아니에요. 반쪽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남자도 요리도 잘해야 되고 청소도 잘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자도 돈도 벌어야 되고 벌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요리와 청소도 잘해야 되고 옛날에 그게 일이 구분되어 있었잖아.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밥하고 청소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된 거야.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사는데 지금은 인간이 돼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의 시대죠. 그리고 우리 뇌도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육은 계속 무슨 교육을 시켰나요? 좌뇌 교육을 시켰죠. 논리, 그죠? 이성, 합리성, 과학. 그래서 좌뇌만 많이 사용하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쪽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대는 우리가 좌뇌와 우뇌를 다 해야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하고, 감성도 풍부하고, 시도 쓸 줄 알고, 그리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마어마한 부도 가질 수 있는 시대다. 백세 장수 시대가 됐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우리의 뇌와 세포가 변하기 시작하죠.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100세까지 허리가 구부러지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근육, 특히 코어 근육, 허벅지부터 엉덩이 근육이 딱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쿼트니, 엉덩이 댄스, 걸그룹들이야. 그런 것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기획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백수 장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게 됐죠. 근데 처음엔 백세 장수란 게 너무 낯설었죠.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몇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와 세포가 100세 장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스쿼트 운동,
그리고 엉덩이 텐스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죠. 머리 생각 막 기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가 내가 알아서 막 움직이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돌리는 거죠. 백세 장수 시대에 맞게 우리 몸과 세포의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비오늘도에 소통과 공감을 해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소통과 공감이 돼요. 우리 불행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슬픈가요? 왜 이렇게 사이가 각박하고 소통과 공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논리를 따져서 옳고 그르고 정의, 불의, 당신들은 불의하다, 우리가 정의롭다 이런 걸 계속 따지면서 팩트가 어떻건지 이러니까 마음은 확 다친 거죠. 뭐 좀 지식과 사실을 많이 알 줄 모르겠어요. 그거 논리로 서로 하잖아요. 막 막히잖아요. 소통과 공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열리고 몸도 열리고 바로 비언어 우리 몸과 마음을 써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자꾸 논리로 따져서 정의다, 당신들은 정의롭지 못하다, 뭐 이런 것만 계속 따지고 있죠. 문화의 시대다. 인간을 보고 인간이 얼마큼 잘 살고 인간이 예술과 문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전부 건강, 행복, 부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비언어죠, 비언어. 그죠? 비언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소통과 공감,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근육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비언어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99%가 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부자가 되려면 건강과 성공과 부를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자 1%는 96%의 세계의 1%의 부자들이 96%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1%라는 거죠. 1%.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가 되는 거예요. 1%. 1%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1%. 1%는 99%가 하는 일을 안 해요. 왜일까요? 근데 어떤 일을 할까요? 이 1%는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하는 거야. 근데 99%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 하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 비밀을 몰라요. 그 비밀이 뭘까? 우리 과목에서 이 1%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건강한 행복, 성공과 부를 가져야 되는 거죠. 1%만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99%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게 무엇일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을. 자, 영어 사용자의 99%가 모르는 영어에 대한 이야기. 99% 영어 사용자가 몰라요. 문법, 어휘, 막 통하는데 언어가의 비밀이 있어요. 영어의 비밀. 결국 언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언어를 잘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99%는 언어를 잘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1%는 그 비밀을 알고 지혜도 있고 소극적으로 멋진 소통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1%만이 아는 언어에 대한 비밀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강의 비언어에서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뭔가 지금 벌써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단순하고 쉽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요. 에너지가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활동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훔쳐가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단순하고 쉽고 조금만 알아야 핵심 정기만 비밀. 알면 알수록 복잡해져요. 에너지 힘이 없어져. 꼭 알아야 될 걸 딱 알고 그것을 단순하게 쉽게 행하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단순하고 쉽게 하면은 인생은 성공과 부와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어 사용자의 90%를, 이 언어 사용자, 그러니까 세계에서 언어 사용자 1%만 언어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언어학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교육을, 언어학자들이 언어 교육을 시키는데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힌트를 드린다면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힌트를 주면 성공하고 부하려면 단순하고 쉽고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찾고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시도록 하고. 자, 오늘 우리가 언어 메시지와 비언어 메시지의 차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가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성공은 건강과 행복과 푸다. 많이 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수고하셨고 또 제가 들려드리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팝송도 한번 쫙 들으면서 그때 표정이나 노래하는 모습도 한번 잘 보세요. 가사도 음악하고. 그리고 또 99%가 모르는 영어의 비밀, 언어의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